예, 화면은 잘 보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보고서 각 기업별로 이제 모두 나올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정했던 종목들, 기업들 관련해서 사업 보고서 나오면 바로바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해서 23년 실적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17일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3월 말까지 1분기가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말에만 진행하게 되면은 한 지금 9개에서 10개 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평일에도 이제 22시에 미리 하루 전날에 공지 드리겠지만은, 어, 평일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그래서 공지를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개 정도, 9개에서 10개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했던 기업 이외에도 좋아 보이는 기업들이 발견되면은 좀 빠르게 정리해서 디테일하게는 정리 못하겠지만은 빠르게 정리해서 한번 설명회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뭐 예시를 들면은 뭐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방산 쪽으로 해서 사업 확장 진행 중이고 지난주에만 해도 두 건의 이제 공급계약 체결이 나왔잖아요. LIG 넥슨 쪽으로. 그래서 지금 방산주 보면은 주가들이 상당히 다들 높은데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방산주로서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특징적인 종목 기업들이 있으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개별 종목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섹터로 집중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외에 개별 종목으로 이제 접근해서 괜찮아 보이는 기업들을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사업보고서가 나온 기업 중에 하나가 하이텍팜이고요. 하이텍팜 보시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제가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16년, 15년부터 계속 투자를 했거나 중간에 이제 투자하고 중단하고 모니터링을 계속 해왔던 기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함께 했던 기업인데 24년 이제 3월 17일, 24년 3월 17일 오늘이잖아요. 근데 23년 4분기 실적 관련해서 체크해 보니까는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 듯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렇게 23년 3월, 이 장표는 23년 3월부터 이렇게 업데이트 해놨는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그 과거의 히스토리가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시고 오늘은 이제 24년 3월 업데이트해서 24년 3월이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23년 4분기 실적 관련해서 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좋게 보는지 주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분명한 거는 23년 4분기 실적은 1년 이후에 가장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다. 그거를 이제 일단은 개략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하이텍팜 사업 보고서 잠깐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그 항생제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페넴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주주는 이탈리아 쪽에 항생제 제조 글로벌 메이저 5대 기업인 ACS 도파라고 있습니다. 그 대주주고 대부분의 매출은 ACS 도파를 통해서 이제 발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항생제 쪽에 이미페넴과 에르타페넴을 이제 항생제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보시면 매출 기준이 유럽의 95.8%인데 이게 바로 ACS 도파, 그 모기업이죠. 모회사 대주주 쪽으로 매출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이 지금 현재 94.12%인데 이게 지금 다시 한번 하이테크 IR하고 통화를 해야 되겠지만은, 가동률이 94.12%에서 12%라고 하더라도 생산 시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품목별로 품종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캐파의 한계에 다다랐다, 그 의미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통해서. 그리고 지금 그 프레젠테이션에 이제 뒤쪽에 보시면 기존에 했던 그 설명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되시겠지만은, 신공장이 이제 충주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작동을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근데 그게 사유가 뭐냐면 이제 인허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17년? 잠깐만요. 간단하게 이력을 설명드리면은, 16년도에 이제 제 신공장이 완공됐고, 그 이후에 이제 현재까지 계속 제대로 이제 가동이 안 됐던 거죠. 사유는 이제 이런 승인 때문에, 뭐 미국 FDA 승인, 국내 식약처 승인, 판매 승인, 그런 것들이 계속 지연되면서 16년부터 23년까지 거의 한 7년 동안은 신공장이 제대로 가동을 못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이 제대로 된 게 23년 4분기부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소 음성 공장 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충주 공장을 16년 말에 이제 완공하고 이렇게 캐파가 늘어났거든요. 캐파가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7년 만에 이제 제대로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계략적인 스토리가 이렇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가동을 제대로 하게 됐는지 사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부터 23년 4분기까지 이제 매출액 추이고요. 보시면은 매출액이 23년 4분기에 그렇게 높게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런 사유가 있는지 내면을 보면은,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특징적인 모습 보시면은, 일단은 이게 잠깐만요. OP하고 OPM을 기록을 안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고, 특징적인 게 OPM이 역대 최고예요. 근데 매출액 측면에서는 이렇게 딱히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제대로 실질적인 실적이 나왔다고 판단하게 됐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OPM은 특징적인 모습이고, OPM의 최고치를 기록한 사유는 GPM의 최고치를 기록한 사유이고, 환관비에는 보시면은 매출액의 이제 변동에 상관없이 상당히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매출액의 등락에 이렇게 크게 상관없이, 그래서 기업 경영 활동은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분기별로 보시면은
그렇게 큰 특징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OPM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다. 그래서 24년 4분기에는 최고 OPM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연도별로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23년도 매출액은 크게 뭐 이렇게 임팩트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OPM을 보시면은 지속 상승 추세에 있어요. 사연은 GPM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관 비율은 잘 관리되고 있고요, 현재. 근데 관건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매출액의 상승이 최상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좀 어긋나는 기업인데, 아이고. 이제 이미 페넴의 제품 구성을 보면은, 매출 구성을 보면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이제 제품 쪽하고 상품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품하고 상품으로 이제 구분했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이제 제조한 거를 갖다가 로열티만 일정 부분 로열티만 받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매출액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마진이 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품 매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 메리트가 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6년부터 이렇게 충충용들이 가동됐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승인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ACS 도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하이텍팜의 마진을 좀 유지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이 그동안 파란색만 보시면 제품 매출이 상당히 낮게 유지되고 감가상각비는 상당히 높게 발생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 적자도 나왔고 현금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그랬는데 상품을 매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 ACS 도파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품 매출이 안 나오니까 상품 그리고 마진도 꽤 높게 매김을 해줘서 이익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주는 그런 간접적인 시그널들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은 이 매출액 자체가 보시면은 이게 높았던 게 상품 매출이 높아서 그랬던 사유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이텍팜을 제대로 체크하기 위해서는 상품 매출뿐만 아니라 상품 매출을 제외시키고 제품 매출만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품 매출이 이제 신공장의 적정한 가동 그거 관련됐거든요. 그 23년 4분기는 보시면은 상품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만 별도로 체크해 보면 이게 실질적인 내면의 모습이고 23년 4분기에 제품 매출이 역대 최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은 95%고 유럽 쪽으로 이제 많이 그쪽으로 나가고 있고 제품 쪽의 매출만 체크해 보면은 제품의 Q를 보시면 역대 최대를 Q를 찍고 있습니다. 23년 4분기에. 그리고 제품 가격도 23년 3분기에 17년 1분기 이후에 역대 최고를 찍다가 살짝 꺾였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제품 원재료 가격도 보시면은 이렇게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한라름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좀 빠지고 있고 주요 제품 가격과 주요 원재료 가격의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22년 1분기에 저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마진율이잖아요. 제품에 관련해서. 그래서 제품만 별로 따져서 매출액 역대 최대, 그다음에 Q 역대 최대, 그다음에 P도 거의 역대 최고가에 근접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 수출 매출액 제품 쪽에 보시면은 수출 매출액이 역대 최대고 이때는 이게 GPM이 제대로 찍힌 게 아니라 페이커죠. 이거는 매출액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외시키고 보면은 GPM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년 4분기에. 그래서 제품 매출 총이익만 따져보면은
신공장 가동된데 이렇게 적자가 중간중간 나오고 있었는데 이때 상품으로 대체를 좀 해줬던 거고 제품 매출 총액만 따지면 23년 4분기 역대 최고예요. 최대입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총액이 원래는 마진이 낮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품 매출 총이익을 보장을 해주면서 이익률 좀 보장을 해준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상품 매출 GP 매출 총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품 쪽에서는 적자 나오고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23년 4분기에는 이제 이 상품 쪽에 이제 거의 배제시키고 이제 제대로 이제 매출액과 이익이 찍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기미는 23년 2분기에 보였다가 다시 꺾였다가 최대치로 증가된 거죠, QOQ로. 가동률이 이제 94% 아까 설명드렸고, 이게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매출액하고 가동률하고 비교해 보면은 조금 이게 여유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시플로우로 보시면은 이 보시면 좋지가 않았어요. 과거에 보시면 20년 1분기 이후에. 근데 23년 4분기에도 OCF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캐펙스는 기숙사를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들을 꽤나 지금 증가시키고 있고, 현재. 아직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4분기는 캐시플로우도 플러스로 전환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캐펙스 이게 이제 충주 공장 때문에 신공장 때 이렇게 높게 발생됐었고요. 줄이다가 다시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프리캐시플로우는 그동안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12BW나 그런 것들 유상증자나 진행을 한 번도 안 했고요. 내부 현금이, 보유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진행했었고,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인데, 프리캐시플로우는 아직까지는 안 좋습니다. 근데 캐펙스가 이제 다시 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프리캐시플로우도 24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캐펙스가 이렇게 상당히 높았었고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높아졌다가 다시 빠지는 추세고 이제 직원 수도 빠졌다가 다시 이제 역대 최대 인원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계속 채용 중에 있더라고 보니까요. 감가상각비는 높게 이렇게 발생되겠다가 빠지는 추세에다가 다시 조금 올랐다가 캐펙스 최근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감가상각비도 추가적으로 계속 레깅돼서 조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빠지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가장 높은 거는 이제 원재료 쪽이고 변동비역 기업입니다. 재고전환 회전율도 보시면은 조금 리스크 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0.6K로 박스권 하단부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품 매출과 제공품 플러스 원재료 리깅 1분기에 시키면은 이게 이제 매출 출원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꽤나 높더라고요. 75%. 그래서 24년 1분기에는 매출액이 플랫하거나 약간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걸로 봤을 때는 매출채권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4년 4분기. 그리고 수주잔고가 1분기 랭이시키면은 상관관계가 연계관계가 좀 꽤나 높게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QOQ로 다시 상승했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24년 1분기는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플랫하거나 빠지거나 그래서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24년 1분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이텍도 한번 살펴봤고요. 23년 4분기에. 잠시만요. 만약에 ACS 소퍼에서 제품 쪽의 매출액이 추이가 계속 지속 이렇게 되고 ACS 스토퍼에서 상품까지 이제 다시 매입을 추가적으로 해준다 그러면은 이 정도만 유지된다고 하면은
역대 최대 매출액은 기록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겉에 보이는 이게 총 매출액이 아니라 이익률과 제품 매출액의 추세인데, 앞으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익률이나 이제 매출액, 제품 매출액 같은 경우에, 가동률 같은 경우에 24년에는 23년보다는 YY로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주가를 보시면 주가 또한 장기 박스권에 이제 갇혀 있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1,300억으로서 이제 소형주에 해당되고요. 퍼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0배 초반 수준. 그래서 크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크게 그 리스크는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봉으로 잠깐 보시면 현재 이렇거든요. 여기 22년 말에 이제 여기서 64% 올랐는데,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크게 뭐 부담 있는 가격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일단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쪽에 이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고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 왔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이제 주가 형성을 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시간이 20분인데 너무 짧게 끝났네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 프레젠테이션을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아까 HCT 설명드렸었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HCT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죠? 시험인증 관련 기업이거든요.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너무 작나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시험인증 쪽에 관련 기업이 이제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피어 기업이 이제 DTNC라고 하나 있거든요. 근데 DTNC는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를 시현 중에 있는데, 비교를 이렇게 두 개 기업을 비교해보면 HCT가 기업 경영 활동을 DTNC보다는 적정하게 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손익이나 이제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텐데, DTNC는 아직 정리를 안 했는데 적자 계속 지속 중에 있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또 갑자기 급등을 많이 했었잖아요. 여기를 좋게 보고 계속 추적 관찰해 갔었는데,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DTNC는. 근데 HCT하고 이제 성격이 거의 비슷한데, 시험 인증
관련 기업들은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을, 시험 인증 관련 장비들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캐펙스가 중간에 보시면은, DTNC를 보시면은, 이렇게, 캐펙스가 상당히 높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23년 1분기까지 밖에 안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DTNC 같은 경우는 투자를, 캐펙스를 너무 집행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프리캐시플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인데, HCT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그거를 컨트롤을 잘 하는 듯 합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캐펙스가 낮게 유지되다가 인증 장비들을 교체, 업그레이드 시킬 때 이렇게 한 번에 높게 발생시키고 다시 낮게 유지되고, 그래서 프리캐시플로가 이때는 마이너스인데 다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HCT의 이제 현금 흐름인데 18년부터 보시면은 캐펙스를 이제 한 방에 높이고 다시 낮추는 이제 현황들을 보실 수 있고, 과거의 이제 추이를 보시면은 프리캐시플로도 24년도에는 23년 4분기, 23년 3분기부터 다시 이제 돌아서고 있잖아요. 이 추세들하고는 캐펙스 추이를 보면은 24년도에도 프리캐시플로는 플러스로 돌아설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과거 이제 트랙 레코드가 있으니까는. 그리고 23년도에는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익률이 과거 19.6%까지 높았다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사유는 뭐겠나요? 이 캐펙스 때문에 레깅된 감가상각비가 높게 발생되는 것 때문에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판관 비율은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빠지는 추세고, GPM 관건은 이제 GPM이 이제 회복이겠죠. GPM이 이제 40%대인데 분기별로 보면은 OPM이 23년 거는 업데이트를 안 했네. 여기 있네. OPM이 23년 4분기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거는 이제 GPM이 빠지고 있는 사유 때문에 그런데, GPM이 이제 돌아서는 추이를 확인해야 돼. 이것도 업데이트가, 잠깐만요. OPM이 빠지는 사유는 이제 판관 비율 23년 4분기에 QOQ로 좀 증가됐는데, 보통 4분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OPM이 다른 분기보다 빠지는데, 사유는 이게 성과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4분기 OPM은 원래 과거 트랙 레코드상, 히스토리상 낮게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이제 관건은 이제 GPM의 상승 추세로의 터닝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살짝 터닝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의미 있게 이렇게 바라보기는 힘들죠. 0.1% 터닝했으니까는. 근데 이익률이, 매출액은 이제 최대치로 찍었으니까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시는, 역대 최대 매출액이니까는. 관건은 이제 이익률의 회복인데, 분기별 매출액 성장률을 보시면 YOY로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23년 1분기를 저점으로 찍고 계속 상승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매출액 측면을 먼저 봤을 때는 제품 매출액 구성을 보시면은 정보통신기기하고 뭐 차량용 기기, 정보통신기기가 제일 많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DTNC는 그 LG전자 쪽에 스마트폰하고 이제 그런 가전기기하고 연계되어 있고요. HCT는 삼성전자 쪽에 스마트폰하고 그 가전제품, 그 다음에 그 5G 기지국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정보통신기기는 매출액은 그 삼성 스마트폰 쪽하고 이제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신제품이나 이제 판매량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갤럭시 S24가 지금 현재 판매량이 괜찮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YOY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정보통신기기가 주력 매출액인데 23년 4분기에 정보통신 쪽의 매출액이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파란색이.
그리고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차량용기 쪽하고 전장 쪽하고 배터리 2차 전지 쪽하고 기타 방산하고 산업용 이게 방산하고 원전 쪽이거든요. 노란색이. 그리고 신규로 CRO라고 해서 바이오 시험 인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이죠. 임상 시험. 그게 이제 22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매출액이 제대로 찍히는 게 이제 23년 4분기 매출액이 제대로 찍히고 있어요. 보시면 신규 매출로 원래는 기타 매출로 해서 이렇게 작게 표기가 있었는데 CRO가 별도로 매출로 뽑아낸 거는 23년 4분기 처음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HCT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CRO 매출이 이제 제대로 별도로 분리를 해도 된다 판단했다는 시그널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RO 매출이 이제 제대로 나오게 되면은 매출 증가 추세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CRO 쪽이 이제 매출 추이가 도움이 된다 판단하게 된 근거는 뭐냐면 DTNC가 이제 CRO 쪽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했었거든요. DTNC를 보시면은 DTN CRO라고 상장을 별도로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바이오가 이제 CRO거든요. 바이오를 여기서부터 19년도부터 했어요. 파란색인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바이오 CRO 쪽이거든요. DTN CRO. 그래서 매출액 추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HCT도 최소한 저 정도 매출 성장률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시험 인증 쪽이니까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 한 축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매출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층 더 이렇게 좀 높게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RO 쪽, HCT 쪽의 CRO 쪽 이제 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 현재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주 임팩트 있게 시장에서 바라보게 되지는 않잖아요. 현재 삼성 스마트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의 정체 때문에 인식이 이렇게 아주 내러티브가 높게 발생되는 기업으로는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건은 이제 매출액 추이만 이제 추가적으로 급증이 나오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증폭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CRO 쪽을 한번 보십사 하게 한번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에 보시면은 이게 방산 쪽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원전 쪽하고 매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이거를 23년 4분기와 별도로 뽑아서 보면은 이게 CRO고 그다음에 이게 방산 쪽이에요. 최근에 방산 쪽이 많이 좀 핫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23년 4분기에 역대 최대를 찍었어요. 아직까지 매출 비중은 좀 미미하지만은 그래서 여기도 방산 쪽이 시험 인증 쪽하고 이제 연계 관계 유효 고객사가 뭐 LIG 넥슨 쪽하고 뭐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스토리로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약하지만은 만약에 이게 다음 분기에 24년부터 이게 매출을 이 두 군데서 바이오하고 방산 쪽하고 매출액이 증가 추세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를 보시면은 월봉을 보시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거 퍼도 지금 계산해 보면 23년 12월 4분기 기준으로 11배 초반이거든요. 뭐 그게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그게 높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퍼도 이렇게 리스크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판단하시면 되시고 시가총액 680으로 초소형주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쪽하고 바이오 쪽으로 스토리가 붙으면은 이것도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다음으로 아까 초반에 소개시켰던 웨이브 일렉트로, 이건 원래는 5G 관련 기업이거든요. 주가는 이제 월봉선으로 보시면 이제 거의 바닥권에 지금 깔려 있고, 시가총액이 762억 소형주고, 퍼는 이제 적자가 발생됐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적자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소개를 시켜드리는 사연은 뭐냐면은, 텔레그램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크게 임팩트 있는 매출액은 아니었습니다. 23년 4분기에. 근데, 이익률에 보시면은, 2개분기 연속 터닝을 하고 있어요. 흑자 전환했고, 2개분기 연속 터닝한 거는 8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역대 처음이고, 간혹가다가 이제 4분기가 최대 성수기인데, 4분기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이익이 많이 올랐던 기록은 있는데, 한 개분기씩. 이렇게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이익이 터닝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익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이익률이 OPM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는 사연을 체크해 보니까는 판관 비율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어요. 현재 판관 비율 회색인데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이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뭐 대선상 판관 비율을 체크를 아직 못 해봤는데 대선상각비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무슨 어떤 좀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사유 때문에 발생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판관 비율이 22년 3분기부터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는 그런 이제 부실 자산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판관 비율이 안정화되니까는 이익률 자체가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시면요. GPM은 뭐 이렇게 계속 30%대, 20%대 움직이고 있는데 GPM이 좀 빠지는 거는 좀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판관 비율이 안정화됐다는 건 기업 경영 활동이 안정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의미는 이제 매출액만 붙으면은 이런 이익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연기될 수 있다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인데 일단은 연도별로 보시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역대 최고 OPM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판관 비율 추세를 보시면은 아까 분기별로 보시는 것보다 연도별로 보시면 추세가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GPM도 터닝을 하긴 했는데 GPM이 좀 더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기업은 이제 여건은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시고 현금 흐름이 이제 보시면은 현금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과거에 보시면요. 거의 뭐 부실주에 가깝잖아요. 이때는 자산 매각까지 하게 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프리캐시 플러스 돌아왔었지만 키펙스가 빠졌다는 거는 유형자산을 매각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손익에서 23년 3분기부터 터닝하고 있는데 프리캐시 현금 흐름도 측면에서도 보시면은 23년 3분기부터 터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플러스로. 그래서 현금 비율이나 추세나 현금 흐름이나 두 가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실 거고 이제 부분별 매출액을 보시면은 주력이 이제 원래는 5G 쪽 통신사업 부분 SKT 쪽 관련이거든요. 회색. 이걸로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방산 부분이 파란색입니다. 근데 방산 부분이 파란색하고 여기 이제 아데나라고 해서 22년 3월에 방산 관련해서 종속 자회사를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방산 쪽에 매출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근데 아직까지 임팩트 있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방산 쪽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시그널을 판단하게 된 게 뭐냐면은 방산 관련해서 수주한 거를 명기를 23년 2분기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없었다가. 근데 지금 1000억대예요. 1000억대 수주한 거가 지금 보시면은 이거 최근에 두 개 정도 해서 또 수주 약 한 200억 정도를 연이틀 연속해서 어디 갔냐 단위금 판매 공급 체계를 공시를 했잖아요. 3월 14일 날 LI지닉스 79억짜리 80억짜리 하나 나가고 110억 200억이 또 올라왔어요.
이틀 만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 보면 1000억인데 한 1200억 정도 되겠죠. 1200억 정도. 근데 지금 한 해 매출이 770억인데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방산 쪽만 매출로 따지면은 그렇게 높진 않았었죠. 이게 방산 쪽에서 추정한 거거든요. 방산 쪽만 매출액에 따지면은 20, 방산 쪽 아직 23년 4분기가 제품별 매출이 안 나서 이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 계략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이 약, 어디 보자. 방산 비중이 약 40%라고 하면은 총 매출액이 나왔으니까요. 40%니까는 800억에 40%면 한 300억 정도 되겠네요. 300억인데 수주전가 1000억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방산 쪽의 매출액이 높게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를 하고 LIG 넥슨이 최대 고객사잖아요. 주로 이제 LIG 넥슨의 그 지상 유도북인가? 비궁하고 형궁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사 내용을 이제 공유를 드렸었지만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그쪽으로 이제 추가 수출 관련해서 뭐 개연성이 있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미국 쪽도 그렇고 그런 뉴스 플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LIG 넥슨 상당히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현재 뭐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숨겨진 23년보다는 24년에 이제 이 방산 쪽의 수주정구나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매출액이 좀 와이와이로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방산 쪽으로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일단은 그 멀티플 쪽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심리적으로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기업은. 근데 실적은 터닝하고 있고 수정고도 높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이쪽에서 이제 24년부터 이제 매출로 제대로 찍히기 시작하면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금을 보시면은 추이가 지금 이렇고요. 선수금 추이가. 근데 선수금이 이게 방산 쪽인지 아니면 통신 쪽인지 과거에 높은 걸 보면은 통신 쪽과도 연계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흐름 같은 거 안 좋은데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은 6개월 이하 이제 매출채권 잔액 연령 현황이 6개월 이하 비중이 과거에는 70%대, 50%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90%대까지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고 회전율도 이렇게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부를 뚫고 나갔다 다시 이제 QQ로 올라가고 있고 매출채권 회전율도 보시면은 대선 충당과 설정률도 과거에는 27%였다가 지금 5.2% 빠지고 있어요. 다 터닝하는 긍정적으로 터닝하는 모습이잖아요. 회전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실하게 보이는데 속내를 보면 현금 흐름이나 판관 비율이나 손익이나 OPM이나 그런 것들이 모두 개선 추세에 있다. 그래서 터닝하고 있는 시간을 보이고 있다. 주가는 바닥권에 있고 방산 쪽에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그게 붙으면은 멀티플 릴레이팅이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소개해주고 이렇게 오늘은 세 개 기업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사업 보고서 이제 계속 20일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서 평일날도 22시에 이제 사전에 공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질문사항 있으세요? 재무제표 상으로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쪽을 이제 좋게 보고 있는데 조선 쪽도 한번 봐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요. KSP도 지금 현재 그 예전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렸잖아요. 텔레그램 쪽에서. KSP가 지금 주가가 신고가라서 그때 원래는 업데이트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주가 때문에 설명 안 드릴 배제시켰는데 KSP도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쪽에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관련된 좋은 기업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주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시면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